걸세 위인들의 위대한 혁명 역사와 불멸의 혁명 업적이 집대성된 혁명 전통 교양의 대전당인 조선혁명 박물관. 여기에는 우리 혁명의 영원한 추진력인 혁명 쪽 동지의 역사와 더불어 영생하는 혁명 전사들의 생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선혁명의 만년제보 조선혁명박물관에는 인민배우 유원준 동지의 자재도 전시됐습니다. 1949년 6월에 장작 완성된 예술영화 내고향이 해방 후 우리나라 영화사의 첫 예술영화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 둘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앓는 사람한테 물 한 모금도 못 줘? 앉지 못해! 물 한 모금도 안 먹이는 게 일본 제국주의법이야? 뭐? 앉지 못해 갈더니 에이! 앉지! 해방 후 새생활이 넘치던 그때 영화관과 극장들에서 예술영화 내 고향을 상영하였는데 매일과 같이 정말 초만원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민들은 유원준이라는 이름은 몰라도 관필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향이 함흥인 유원준 동지는 해방 전 인력거를 끌고 우유 배달도 하며 고달프게 살아왔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며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온 그의 가슴 속에도 애오라지 새싹처럼 움트는 남다른 꿈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인기 있는 조선의 영화배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놈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의 꿈은 시련은 고사하고 날마다 더해지는 식민지 민족의 아들이라는 천대와 멸시뿐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신 다음에야 비로소 그는 그토록 갈망하던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이 현명한 영도 밑에 주왕과 도들에서 예술단체가 모지고 배우들이 모집될 때 유원준 동지 예술생활 무대도 도에서 중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해방 후 첫 예술영화 내 고향의 주인공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온갖 천대와 멸시 속에 지질이 눌려 사는 주인공 반필의 형상은 유원준 동지 과거 생활과 너무도 신통하게 비슷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주인공 형상은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고 훌륭하게 형상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땀을 바쳐 형상 창조한 영화가 다 완성됐을 때 그는 꿈결에서도 바람하지 않던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들과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동지께서 영화를 친히 보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영화가 다 완성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공화국의 첫 영화를 보고 또 보아주시며 영화의 수정 방향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옥단아! 관필이가 왔다! 관필이가 없어요! 아니 뭐! 관필이가 왔다! 어머니 빨리요! 예, 옥단아! 관필이가 간부가 돼서 왔다! 어디? 저기! 가자! 빨리 와요! 관필아! 옥단아 왜 이렇게 서 있니? 저 옥단이가 옥단동무 못 만나 뵐 줄만 알았어요. 옥단동무
김일성 장군님께서는 항일무장 투쟁을 전개하시어 조국을 광복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셨어. 또 그리고 김일성 장군님께서는 터지를 우리 농민들에게 논아주셨어요. 그렇소. 토지는 영원히 농민들의 것이 되었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름 없는 문의 전사에게 돌려주신 사랑과 믿음은 맡은 역 형상들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한 자양분으로 됐으며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남들 그런지 아무도 들어올 게 없다. 아버지, 소장료를 이전대로 빨리 받아들이십시오. 빚도 받아내고요. 벌써 3칠째를 다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소? 예, 영민인지 그놈의 새끼 어떻게 드세기 날뛰는지. 군서 양태성이라. 고진 감내라. 고생 끝에 낙이 오느니라. 과연 명문장이로다. 네. 어느 놈이 밀고 했을까? 글쎄 말이야. 영감아니야? 뭐? 내가? 이놈! 총을 쥐고 있다고 나중엔 못하는 싹이 없구나. 내 아들이 누군지 알지? 이놈! 이 후레 자식 같은 놈. 뭐라고? 위험하오. 동맹의 그 사상이 위험하오. 동문 수천의 눈길이 쏠리는 곳에선 적의 화구를 막으려는지도 몰라. 그러나 홀로 있을 때에는 땅바닥에서 일어서지도 않을 사람이오. 때와 장소에 따라 그렇게 변하는 사람은 위험하단 말이오. 그때까지만 해도 유원준 동지는 자기의 장래 운명을 얼마나 위대한 손길이 지켜주고 보살펴주게 되는지 미처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 변치 말자고 믿음을 주시고 신념을 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유원준 동지가 한 생을 곡절없이 걷도록 극진히도 보살펴 주셨습니다. 감격도 새로운 1966년 1월 19일 유원준 동지는 뜻밖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엎어질 듯이 달려가 허리 굽혀 인사하는 그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그의 건강과 생활 형편에 대해서 일일이 알아보시고 오늘 이렇게 만난 기념으로 사진이나 나누자고 하시면서 친히 자신의 사진을 유원준 동지에게 주시었습니다. 그러시고는 몸소 유원준 동지의 사진 뒷면에 뜻깊은 친필을 남기셨습니다. 크나큰 환희와 격정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유원준 동지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함께 수령님의 뜻대로 영화예술에서부터 혁명을 일으켜 나아가자고 하시며 그의 손을 굳게 잡아주셨습니다. 판결정서를 흥정하자는 거예요. 난 그렇게 못해요. 난 그렇게 못해요. 이게 해포 보고회다. 토론들을 하시오. 먼 길 온 사람한테 아픈 소리 같지만 속대가 그렇게 약해가지고서는 혁명을 끝까지 못해. 혁명을 하려면 저 항일 투사들처럼 비록 두 눈을 외놈들에게 빼앗겨서도 사령관 동지가 계시는 한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불같은 신념이 있거나 난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어. 네. 당일꾼은 좋은 사람을 찾았을 때가 제일 기쁘다. 어느 해 3월 영화예술인들의 무대 공연 준비 사업을 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애로운 음성으로 동무는 당적 수양을 부단히 높여 혁명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동무는 가열한 조국해방 전쟁 시기 낙동강까지 나갔다가 전략적 일시적 후퇴 시기에 신발이 없어서 집신을 삼아 신으면서 혁명을 하자고 당을 끝까지 따라온 사람이 아닌가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무한한 행복감이 온몸을 휩싸는 그 순간, 유원준 동지는 수많은 영화들에서 주역과 단역들을 맡아 수행하면서 지칠 줄 모르는 지혜와 정열로 역형상을 잘해서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성장은 자신의 노력과 탐구가 열정적이고 진지한 데도 있었지만, 그가 역형상을 작품의 주제와 생활 논리에 맞게 잘 해나가도록 방향과 방도들을 일일이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잘된 영화라고 높이 평가해 주신 예술영화 최학신의 일가의 주인공역 연기 형상을 완성하던 나날은 유원준 동지에게 있어서 예술의 천재이신 우리 장군님의 문해사상 이론을 실천해서 새겨안던 영광의 나날이었습니다. 유원준 동지가 이 영화의 마감 연기 형상이 잘 되지 않아서 못이기고 있을 때 창작 성원들을 친히 몸 가까이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요사이 최학신 목사의 형상 문제를 놓고 몹시 고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동무들이 너무 소심한 것 같다고 하시며 그의 가슴속에 원수에 대한 불붙는 적개심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화에는 장군님께서 교시하신 대로 늦게나마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최학신 목사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악귀 같은 원수놈들을 모조리 없애달라고 절규하며 저주를 퍼붓는 속 시원한 장면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해주십시오. 모조리! 사람들은 아마 유원준 동지 하면 배우로서의 역 형상에 대해서만 생각했지 연출가로서의 재능을 꽃피우던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입니다. 최학신 목사의 연기 형상을 무르익혀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는 또다시 유원준 동지에게 예술영화 밝은 태양 아래에서의 사단장 역과 책임 연출까지 맡겨주시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는 생전에 늘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자기가 그토록 한번 해보고 싶어 늘 갈망해오던 영화의 연출 임무를 맡겨주시고 예술영화 밝은 태양 아래에서를 잘 만들어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뜨겁게 교시하실 때 자기에게는 막 날개가 돋친 것 같았다고 열정이 끓고 용기가 치솟았습니다. 그는 힘을 다 기울여 연출 대본을 만들었습니다. 썼다가는 지우고 장면을 상상해보고는 쓰고 또 쓰고 항일발산 때 영진동과 사령관 동지께서 첫 임무를 받던 일이 생각나는구만. 1969년 6월 유원준 동지가 만든 예술영화 밝은 태양 아래에서의 연출 대본을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연출 대본을 읽어보았는데 아주 재미있게 썼다고 연출 대본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며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셨습니다. 이날 받아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영화의 연출을 처음 맡아 해보는 유원준 동지에게 있어서 그대로 산 교과서였고 참된 표본으로 됐으며 영화가 명작으로 완성되게 한 고귀한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원준 동지는 예술영화 춘향전을 비롯한 여러 영화들을 연출할 때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교시를 받아안고 연출도 하고 배역도 수행하면서 영화를 훌륭히 완성해서 그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춘향 현신이여
얘들아. 예. 다들 자리를 물리고 책방 생문 이리 나오라고 해라. 저는 아이고 망신이고. 남다른 신임과 교시를 받아가는 그였기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을 안고 언제나 대바르고 원칙이 강하고 건박하게 살았으며 예술영화 창조 사업에 자기의 심호를 깡그리 바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새롭고 특색 있는 연기, 100가지 역을 100가지 개성이 뚜렷한 인상 깊은 연기로 형성하기 위해서 피타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민족주의자들과도 단결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 가는 것이오. 예술영화 위대한 품의 김구 역을 맡았을 때에도 그는 김구가 나오는 역사적인 기록 화면들을 돌려보고 또 보며 손짓과 눈짓, 걸음걸이와 입놀림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사색과 열정을 다 바쳤습니다. 인장은 곧 김구, 나는 곧 인자이. 인장은 나라란 말이오. 하물며 인장이 없이 내가 무엇하려 평양에 갈고. 정말 유원준 동지는 연기를 심장으로 하는 그런 명배우였습니다. 제가 배우 생활을 첫 시작할 때 예술영화 위대한 품에서 단역을 수행했댔습니다. 그때 유원준 동지는 주인공 김구의 역을 맡아서 혁명학원의 원화를 만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때 유원준 동지는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는 죽었던 줄 알았던 그 원화를 만나는 순간 연기를 일반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굴어앉고 눈물을 흘리며 벌을 비비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하는 일반적인 연기를 할 수 있었으나 우리 유원준 동지는 그 원화를 끝없이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굴어앉고 다시 바라보고 정말 감동 깊은 연기였습니다. 완성된 영화를 통해서 실제 인물과 신통하게 연기한 유원준 동지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며 사람들은 유원준 동지가 다재다능한 배우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야말로 진정 위대한 스승이라고 높이 칭송했습니다. 나라 잃은 적막강산에서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식민지 청년을 권위 있는 예술인으로 세계적인 명배우로 조선 영화의 얼굴로 키워낸 위대한 사랑은 다부작이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노동계급편 창조의 나날에도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부작이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노동계급편을 도와주시며 유원준 동지가 연기를 잘한다는 높은 평가와 함께 전후 어려운 시기 강철로 당과 수령을 결사옹이한 실지한 원형들처럼 배우들의 연기에서 혼연일체의 정신과 쇳물빛이 풍기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신 불멸의 나날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유원준 동지가 노동계급에 맏아들로서 쇳물 철학을 좌우명으로 삼고 과거가 얼럭덜럭한 형형색색의 인물들을 모두 걸어안아 어버이 수령님의 품으로 이끌어가는 노동계급의 전형인 강태관의 역을 훌륭하게 수행하도록 떳떳이 보살펴 주시었습니다. 제가 유원준 동지와 함께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노동계급 편에서 제1부를 촬영할 때였습니다. 그 하루 전날 그 영예장에서 그 영예공들의 그 시험 치는 장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토론하던데, 이때 저는 다른 동무들과 달리 그 삽으로 모래를 퍼서 정말 이 쇠 뿌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창작가들이 그건 안 된다. 지금 일부 마지막에 이 부교를 받고 진흥산이가 정말 자기 감정을 털어놓으면서 이 애걸도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이 장면에 이거 쥐뿔에서 웃기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그 반대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그 유원준 동지가 내 생각에는 아주 기발한 생각이다. 나는 절대적으로 찬성한다는 거. 정말 그래야 감정이 이 굴곡이 생기면서 이거 아주 좋지 않는가. 그래 저의 의견을 지지해 줬습니다. 그래 창작가들도 토론을 하고 정말 지금과 같이 그 영해공 시험 장면이 형성되게 됐습니다. 이처럼 유원준 동지는 자신의 연기뿐만 아니라 그 배우들의 연기까지 하나하나 도와주고 진심으로 방조해주고 그리고 정말 나이는 많지만 패기와 열정을 안고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이 형성을 해나가는 이런 모범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유원준 동지가 주인공 강태관 역을 쇳물내가 나게 아주 잘 수행했다고 고무와 힘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부작의 수령화 민족과 운명 노동계급편 제9부에서 강태관이 지배인과 씨름을 할 때 신발을 차던지며 씨름판에 뛰어드는 장면을 보시면서 80고령인 그가 어떻게 저런 패기 있고 생동한 역형상을 창조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 하셨습니다. 다부작의 수령화 민족과 운명 노동계급편의 마지막 부를 촬영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그 주인공 역을 맡은 유원준 동지가 촬영 현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온 제작단 성원들은 그다음으로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유원준 동지는 오히려 제작단에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 때문에 촬영 계획을 미룬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 우리가 위대한 장군님께 맹세 올린 그 날짜를 하루라도 뒤트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촬영장에서 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든지 촬영을 보장할 수 있으니까 영화 창작을 뒤로 미루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유원준 동지는 정말 촬영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날 찍어야 할 장면은 그 강태관 일가가 30년 만에 헤어졌던 딸 강옥이와 감격적으로 상봉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헌데 막상 촬영이 시작되니 유원준 동지는 어디에서 그런 힘이 생겨났는지 초인간적인 정신력을 다해 주인공의 자감세계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내 딸 강옥이가 맞느냐 하는 이 꿈만 같은 현실 앞에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점차 북받치는 격정에 목이 꽉 메여 오가 아버지, 강목아 아버지 하고 부르는 이 부름소리가 배우라기보다도 친아버지가 나를 찾는 소리만 같아서 저도 모르게 유원준 동지의 역영상에 끌려 들어가면서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신인 배우였던 저는 불치병을 앓는 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일념으로 자기의 온 몫을 이 마지막 화면에 담기 위해서 그렇게도 무진애를 쓰는 유원준 동지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예술 앞에 끝까지 성실하고 열정적인 참된 예술가의
모습 앞에, 당에 대한 그의 무한한 충실성 앞에 이 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영화의 최절정을 이루는 11부에서 새 세대들에게 당부하는 강태관 역 형상도 유원준 동지는 손색 없이 형상할 수 있었습니다. 옳다. 이제는 너희들의 시대가 왔다. 나라의 형편이 준엄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노동계급이 휘청거리면 나라가 휘청거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깨지는 천지풍파가 있는데 그저 장군님께 운명을 맡기고 장군님만 잘 받들어 모시면 우리는 이긴다. 알겠느냐? 마지막 연기 형상을 수행한 강태관이 끝내 쓰러졌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빨리 입원시키고 유능한 의료진으로 강력한 치료 대책을 세우도록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 주셨습니다. 끝내 그가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참으로 아까운 동물을 잃었다고, 올해 초에 건강하고 기뻐하는 그를 만나본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미어지는 가슴이 내려가지 않을 것만 같다고 하시며 그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고 또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 100여 편의 영화들에 출연하여 80여 편에서 주인공 역을 훌륭히 형상한 그의 창작 경력을 더듬어 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유원준 동무가 우리나라의 첫 예술영화인 내 고향의 관필역을 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노동계급 편의 강태관 역을 한 것으로 배우 생활을 총화하였는데 정말 한 생을 빛나게 살았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관필이로부터 강태관으로 결코 영화 화면 속의 인생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진정 그것은 이 세상 가장 위대하시고 자유로우신 분들을 어버이로 모시고 그 품에 안겨 살아온 유원준 동지의 빛나는 한생 그대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위대한 태양의 품이 있어 그는 오늘도 당과 조국 우리 인민의 기억 속에 영생의 모습으로 살아 빛나고 있습니다.